네, 투자만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월요일 주식공장장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도 어느덧 이번 주를 기점으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단한 더위, 장마철인데 굉장히 기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더 여러분들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죠. 자, 최근 시장 흐름 지난주에 펑펑 빠지다가 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종목별로 편차가 상당히 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라올 만큼 올라온 종목군들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자, 이래서 카카오 게임즈 얘기를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큰 폭으로 밀렸어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고 하는 이 신작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흥행치가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카카오 게임즈 그동안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다가 오늘 하루 조정을 받은 거 가지고 또 왈가왈부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요, 카카오 게임즈 물론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랐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단기적으로 빠바방 올라가는 걸 저는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또 3일 동안 그죠? 단일가 매매가 됐죠. 과열 종목, 그죠?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풀리는 날인데, 그럼 당연히 오늘 여러분들 거래가 좀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거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게임즈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걸 제외하면 아직도 매력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살 기회를 줄 때 우리가 덤벼 들어야 돼요. 뭐 이제 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항상 우리가 확신하고 들어가죠. 그런 이제 물리는 거예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도 지난주 매매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죠? 수목금은 30분 단위로 이제 매매 체결이 되다 보니까 매매하기 쉽지 않았는데. 사야 될 그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움츠러들지 마시고, 카카오 게임즈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혹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아직은 물러설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하이브라든가, NHN, 하나기술, 기타 등등 종목군들도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최근에 가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자 리딩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내용 정리해서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얘기들, 전략들, 이런 것들, 압축해서 저희들이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카카오 톡방, 톡방, 단체 톡,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신속하게 추천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재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면 랜덤하게 문자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만, 노멀하게 문자를 시간에 맞게 보내드리고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실명까지 다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요. 일간지에 카카오 게임즈 3일 만에 하락을 했다. 신작 게임 오딘 효과가 다 반영이 됐다, 이 얘기죠. 그죠? 기자분이 쓴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간추려서 기사가 나왔어요. 장 시작한 지 한 10분이 좀 넘어서 그 전에 기사를 좀 작성을 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3일 만에 하락한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지난 6월 29일 날 이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론칭이 됐어요. 그래서 첫날은 1등을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니지와 리니지2를 모두 제쳐버리고 1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지금 오딘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가 거기에 반영을 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무거웠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좀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처럼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오늘 조정을 받았냐? 다 반영이 돼서 조정을 받았느냐? 아니면 조정받을 시점이 돼서 조정을 받은 것이냐? 자, 지난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3일 동안 거래가 완전히 줄였을 때 있잖아요. 그죠? 지난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뭐, 합하면 거래량이 얼마 됩니까? 수요일이 한 130만 주, 140만 주, 그죠? 뭐, 270만 주. 그럼 뭐, 한 400만 주, 500만 주, 그죠? 한 7, 800만 주 정도가 돼요. 3일 동안 합한 게. 근데 오늘 한 600만 주가 됐으니까, 오늘 거래량과 3일 동안의 거래량이 좀 비슷한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투자 유의 종목, 단기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30분에 한 번씩 매매가 됐어요. 거래 체결이.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들, 팔고 싶은 사람들 양껏 매매를 못했죠, 3일 동안. 그런데 오늘 풀렸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팔고 싶은 물량, 그죠? 또 단기적으로, 주가가 밀린다, 그죠? 살 기회를 주는구나, 라는 관점에서 또 매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물려서 거래가 좀 증가하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2천만 주 이틀 동안 뻥뻥 터진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정도의 거래량, 한 590만 주의 거래량이면 아주 양호한 거래가 나온다. 즉,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비해서는 이제 밑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걷어들인 세력들이 아직은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숨고르기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투자 경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정지까지 먹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리고 장중에 5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만, 8만원대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어요.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오늘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팔았네요. 그죠? 외국인들이 좀 1차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기관, 특히 투신권, 사모펀드, 또 개인들은 또 개인이 오랜만에 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그죠? 아직까지 수급 구조는 그닥 나쁘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만 비한다면 저는 상당히 적절한 조정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왜 조정을 받았느냐? 또 하나 이거 뭐냐면 기술적인 저항대예요. 지금이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죠? 기술적인 저항대에 딱 걸린 거예요. 왜 여기에 걸리느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떤 과학적인 규칙적인 건 아닙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작년 9월인가요? 상장 당시에 급등세를 보이고 고점이 이제 고점을 굉장히 지금 뭐 높은 상태에서 많이 밀렸지만 그 고점 부근에서 지금 정확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분명히 이유 있는 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를 줄이는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온 뭐 기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가가 하락한다고 다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오딘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사실 NC소프트의 리니지, 그죠?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1위 자리를 뺏기지 않았어요. 구글 플레이라든가 애플 스토어에서. 근데 이제 오딘이 출시가 됨에 따라서 이제 오딘이 이 리니지를 갖다가 내려놨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또, 이 NC소프트가 또, 긴장을 안 할 수가 또 없죠. 그죠? 최근에 NC소프트 주가도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어떤 흐름이 이와도 전 연관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이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란 이 게임이 언제까지 1등을 할 것이냐.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보고서를 보니까,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나올 때까지는 이것도 이제 기대를 많이 모으는 신작 게임인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제 1이 히트를 했기 때문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 아마 상반기 때 나올 걸로 기대를 했지만 어찌 됐던 지금 이제 오딘하고 좀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반기로 좀 미뤄졌어요. 아직도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3분기 중으로 아마 8월이나 9월 정도에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런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까지 오딘은 지속적으로 1위를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고, 만약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때 나오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오딘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각종 게임들이
출시되자마자 몇 번, 리니지를 앞선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2위로 밀어낸 적이 있었는데, 몇 번 그러다 바로 3위 아래로 추락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오딘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1등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국 론칭이다. 우리나라에만 지금 현재 론칭이 된 거고, 또 하반기에 대만에 론칭할 계획을 또 가지고 있죠. 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나올 때까지는 이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그죠? 이 오딘 때문에 사실 그 카카오 게임즈도 자체 IP가 없다, 부족하다, 뭐 퍼블리싱 회사에 국한돼 있다, 자체 개발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카카오 게임즈는 여기저기다가 많이 여러 게임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 게임들이 지금 그렇죠,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오딘도 그죠, 투자를 한 관계 회사에서 개발을 했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퍼블리싱을 한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 게임 애널리스트들, 각 증권사의 게임 관련 애널리스트들은 카카오 게임즈의 목표가를 막 수정하느라 지금 바빠요. 왜? 오딘이 이 정도로까지 또 성적이 뛰어날 걸로는 못 봤거든요. 물론 이제 히트를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지만 이 정도로, 그래서 3분기 매출이 아마 굉장히 많이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목표 주가를 수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갈지. 지금 뭐 9만 지금 뭐 주가 그 관련된 목표 주가를 뭐 9만 얼마, 9만 5천 원 막 이렇게 잡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왜냐면 주가는 이렇게 매출과 뭐 비교해갖고 계산기 뚝뚝 떠들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거품이 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갑작스럽게 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당장은 좀 오딘이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모바일 다중 역할 수행 게임인가요? MMORPG 한국 시장 론칭 1평균 매출 추이를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요. 뭐 리니지 시리즈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자, 카카오 게임즈하고 카카오 게임즈 오딘 또 리니지 비교를 또 해보니까, 물론 PC 게임이 있고 또 모바일 게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모바일 쪽에 이 리니지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절대 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론칭 하반기 예정인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국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우리가 MAU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비교해보면 리니지 시리즈의 전혀 이 오딘이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 이상도 이제 훨씬 매출이 능가한다라는 그런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오딘 같은 경우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했죠. 거기 보시면 2018년도에 50억을 투자를 했고요. 또 작년 5월 달에 130억. 그래서 이 퍼블리싱 판권을 계약을 해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출시를 했죠. 뭐 180억 원을 라이온 하트에 쏟아 부었네요. 그죠? 클래프톤도 사실 전략적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엘리온이라든가 퍼블리싱 판권을 계약을 했는데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그 외에도 여러 비상장 회사들 투자한 걸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회사, 상장자 회사 이제 넵튠이 있네요. 그죠? 넵튠. 또 넵튠하고 클래프톤하고 또 서로 상호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딘의 성공에 이어서 이제 이 클래프톤 IPO까지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의 어떤 승세는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오딘 이번에 나온 게 있고요. 또 4분기에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그죠, 클래프톤 작품, 클래프톤이 개발을 해서 또 카카오 게임즈가 퍼블리싱을 하는 또 대형 게임이죠. 그 다음에 오딘 이게 대만에 론칭이 된다, 이 계획을 또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나 이렇게 봤더니, 사실 이 오딘이요, 출시된 후에 한 일주일 동안 성적을 나타냈는데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5일이죠. 지난주 5일 보니까
DAU라 그러나요? DAU 1일 사용자 2위 전체 2위를 차지했어요. 1위가 거기 나와 있네요. 쿠킹런 킹덤이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하루 사용자, 하루 게임을 했던 이용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구글, 애플 시장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했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1일 이용자 수예요. 쿠키런 데브 시스템 주가 엄청난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쿠킹런이에요. 2위가 오딘이네요, 그죠? 넷마블의 제2의 나라가 3위 이렇게 돼 있고, 아무튼 뭐 하루에 39만 7천 명인가요? 거기 나와 있나요, 그죠? 39만 7천여 명이 이용을 하는데 30대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 보시면 20대, 30대, 40대, 30대 제일 많아요. 30대는 일단 구매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매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던.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과열 종목으로 그죠?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상황에서 3일 동안 단일가 매매를 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어요. 오늘 그게 해제가 되는 날이어서 거래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 아까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3일 거래가 줄고 오늘 거래가 늘었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음봉이 제법 크면서 거래가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 막 이렇게 나왔으면 아하 앞서 그 기사에서 본 것처럼 아이고 오딘의 가치가 일단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주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은 600만 주밖에 안 됐어요. 그죠? 가장 많이 거래가 됐을 때 2000만 주에 약 4분의 1 규모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본다면 아직 주포는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수급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카카오 게임즈의 흐름 자체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이거를 뭐 얼마까지 조정을 받고 얼마에 더 사야 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유료지만 문자연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 게임즈 저희들의 뭐 그 회사 자체의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충분히 지금보다 더 여러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들은 저희들이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카카오 게임즈 움직임 계속해서 이 주식공장 TV를 통해서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브와 또 하나기술, NHN까지 할까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그죠? 빨리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하이브, 저는 뭐, 아주 부담 없어요, 하이브는. 그죠? 오늘 거래 줄이는 거 보십시오. 오늘 거래량이 38만 주, 아주 적당한 거래량으로서 보합세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곡이 나왔죠. 그죠? 퍼미션 투 댄스인가요? 제가, 그런 노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시끄럽고 이런 노래 별로 안 좋아해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그 BTS의 컴백 앨범 뭐 거기에 이제 버터도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들어보니까 이제 여름을 겨냥한 것 같아요. 딱 그죠? 썸머 스타일 여름 막 뭐 바캉스 가서 즐겨 듣는 그런 노래인 것 같고 풍이 저랑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코드는 안 맞아도 히트할 조짐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느껴지고요. 버터에 이어서 또 이 퍼미션 투 댄스 그죠? 춤추는 허가? 이게, 맘대로 쳐라. 뭐, 양껏 쳐라. 뭐, 이렇게, 네 맘대로 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대박의 기운이 또 느껴지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저는 좀 천천히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이브가, 좀 급하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하이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빨리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금방 꺾여요, 여러분들. 주식은 천천히 가야지, 오래, 또 많이 갑니다. 하이브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적당한 하반기에 주도주권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이브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기술 뭐 답답하죠 아직은. 아주 안정적이네요. 그렇죠? 뭐 이러다가 툭 떨어질 수도 있는데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난 수요일처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에 툭 떨어지는 그런 모습에서 가볍게 끌어올리는 모습 아주 견제합니다. 하나기술. 하반기에 주목해야 되는 주식 뭐가 남았나요? NHN. 자, NHN 최근에 좀 꺾였어요. 그죠? 오른 것만큼 7월달 들어오면서 좀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상이 됐던 조정이에요. 그죠? 6월달에 워낙 강한 양봉이 오랜만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7월 달은 제가 봤을 땐 좀 꼬리를 다는 음봉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7월달 계속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밀렸다가 최근 또 다시 거래를 줄이고 있어요. 오늘도 거래를 6만 주 정도까지 줄이네요. 이러면서 8만원 전후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8만원 전후한 요 가격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금요일 날도 지지받는 모습, 오늘도 지지받는 모습. 그죠? 이런 거면 참 과학적인 것 같은데 사실 기술적 분석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NHN 사야 될 타이밍으로 보여진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분 벌써 넘었네요. 그죠?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 잠깐 읽어보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에 입금을 해주시고 밑에 전화번호로 입금자 성함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간략한 뭐 포트폴리오 정도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